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을 피로 물들이며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몽골 제국. 그들의 정복 전쟁은 단순한 무력 충돌을 넘어선 전략과 전술, 그리고 잔혹함이 뒤섞인 대서사시였습니다. 오늘은 분열돼 있던 몽골 부족에서 시작해 대륙을 뒤흔든 몽골 제국의 정복 전쟁을 연대기순으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몽골 제국의 기원은 12세기 중반 몽골 초원 북동부의 부족 연합체인 카마그 몽골에서 시작됩니다. 이 카마그 몽골은 칭기즈 칸의 조상인 카불 칸에 의해 세워졌으며 칭기즈 칸의 아버지인 예수게이 바하투르 역시 이 연합체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마그 몽골은 주변 부족들과의 끊임없는 분쟁으로 늘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훗날 칭기즈 칸이 될 태무진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태어났고 그의 어린 시절은 부족 간의 복수와 배신 그리고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태무진은 몽골 초원의 여러 부족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탁월한 리더십과 군사적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옹칸의 케레이트족, 자무카의 자다란족 등 강력한 라이벌들을 차례로 제압하고 1206년 마침내 몽골 초원의 모든 유목 부족을 통일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그는 칭기즈 칸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몽골 제국의 위대한 시작을 알립니다. 이 통일은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 대륙을 정복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군사적 기반과 응집력 있는 사회체제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칭기즈 칸은 몽골 초원을 통일하자마자 대외 원정에 착수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몽골 남쪽의 농경 지역, 즉 중국 북부였습니다. 몽골 제국에게 중국 북부는 단순히 비옥한 토지를 넘어 부족 연합 시기부터 오랜 숙적 관계였던 서하와 금나라가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특히 1209년 몽골의 서하 침공은 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몽골군은 사막과 산악 지형을 가로지르며 서하의 주요 도시들을 공략했고 수도인 중흥부를 포위하기에 이릅니다. 서하군은 몽골군의 기습적인 공격과 강력한 전투력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했으며 결국 서하의 황제는 몽골에 복속하고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하며 전쟁은 일단락됩니다. 이 서하 복속은 몽골 제국이 중국 본토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서하를 복속시킨 칭기즈 칸의 다음 목표는 만리장성 이남의 거대한 제국, 금나라였습니다. 1211년 몽골군은 금나라를 침공하며 대규모 원정을 시작합니다. 몽골군은 금나라의 견고한 요새들을 우회하거나 강력한 공성 기술을 활용하여 함락시켰습니다. 금나라는 당시 북중국을 지배하는 강력한 국가였지만 몽골군의 기동력과 무자비한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1215년에는 금나라의 수도인 중도, 오늘날의 베이징이 몽골군에 의해 함락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금나라는 수도를 남쪽의 개봉으로 옮기며 저항을 계속했지만 이미 국력은 크게 쇠퇴한 상태였습니다. 금나라와의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몽골군은 서쪽으로도 눈을 돌렸습니다. 중앙아시아에는 서요와 쿠출루크가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서요는 과거 거란족이 세운 국가로 이슬람 국가들과 인접해 있었습니다. 나이만족의 왕자였던 쿠출루크는 몽골을 피해 도망쳤고 쿠데타를 일으켜 서요의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한 종류인 네스토리리우스교를 믿었으며 무슬림을 탄압해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칭기즈 칸은 몽골에 반항적이던 쿠출루크를 토벌하기 위해 제베를 파견했고 제베는 1218년 쿠출루크를 격파하고 서요를 멸망시켰습니다. 이로써 몽골 제국은 서방 이슬람 세계와 직접 국경을 맞대게 됩니다. 서요를 멸망시킨 후 몽골 제국은 중앙아시아의 강력한 이슬람 제국 호라즘과의 전쟁에 돌입합니다. 호라즘은 당시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막대한 부와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호라즘의 술탄 무함마드 2세는 몽골의 사절단을 살해하고 교역 대상을 약탈하는 등 칭기즈 칸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1219년 칭기즈칸은 직접 대군을 이끌고 호라즘을 침공했습니다. 이 전쟁은 몽골 제국의 가장 잔혹하고 효율적인 정복 전쟁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몽골군은 사마르칸트, 부하라와 같은 호라즘의 주요 도시들을 차례로 함락시키며 무자비한 파괴를 자행했습니다. 특히 사마르칸트 함락은 몽골군 공성전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몽골군은 호라즘의 수도인 구르간지를 포위하고 수개월간의 격전 끝에 도시를 함락시켰습니다. 몽골군의 진격 속도와 파괴력은 호라즘 제국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호라즘의 술탄 무함마드 2세는 몽골군의 파죽지세에 맞서 제대로 된 저항을 하지 못하고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는 몽골군의 추격을 피해 카스피해의 작은 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호라즘 제국의 몰락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무함마드 2세의 아들인 잘라루띠는 아버지와 달리 몽골군에 맞서 용감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는 인더스 강 유역에서 몽골군에 맞서 싸웠고 몇 차례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특히 몽골군을 상대로 반격을 가하며 칭기즈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잘라루틴의 저항은 결국 한계에 부딪혔고 몽골군의 압도적인 병력과 전략에 밀려 결국 진압됩니다. 이로써 몽골은 중앙아시아와 이슬람 세계의 주요 세력들을 격파하며 서방으로의 길을 활짝 열게 됩니다. 칭기즈칸이 사망한 후에도 몽골 제국의 정복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대 대칸인 오고타이 칸은 칭기즈칸의 유지를 받들어 금나라 정복을 마무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금나라는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북중국에는 금나라의 잔존 세력이 남아 몽골군에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오고타이 칸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금나라의 마지막 저항을 분쇄했고 1234년 금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이로써 몽골 제국은 만리장성 이남의 비옥한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금나라 멸망과 함께 몽골 제국은 서방 원정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바투를 총사령관으로 한 몽골 서방 원정군은 1236년 유럽을 향한 대규모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볼가 불가르인들을 멸망시키고 러시아의 여러 공국들을 차례로 정벌했습니다. 몽골군은 키예프 루스를 붕괴시키고 1240년에는 키예프를 함락시켰습니다. 이후 몽골군은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으로 진격하며 유럽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1241년 몽골군은 유럽연합군과 폴란드 레그니차에서 격돌했습니다. 폴란드군, 독일 기사단 등으로 구성된 유럽연합군은 몽골군의 기동력과 탁월한 전술에 맞서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결국 몽골군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 전투는 유럽인들에게 몽골군의 강력함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몽골군이 유럽을 정복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오고타이 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몽골 서방 원정군은 갑작스럽게 회군하게 됩니다. 이 회군은 유럽이 몽골의 직접적인 지배를 피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고타이 칸 이후 몽골 제국은 잠시 데칸 계승을 둘러싼 내분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뭉케 칸이 데칸에 오르면서 다시 정복 전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뭉케 칸은 남송 정복 전쟁을 계속하는 동시에 서아시아의 칼리프 정권과 니자리파를 제거하기 위해 그의 동생 훌라구를 원정군 사령관으로 파견했습니다. 훌라구는 1256년 이슬람 세계의 악명 높은 암살자 집단인 니자리파의 본거지 알라무트 요새를 함락시키며 서아시아 정복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1258년 훌라구의 몽골군은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를 함락시켰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정신적 수도였던 바그다드의 함락은 이슬람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으며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아바스 칼리프 왕조의 종말을 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몽골군은 바그다드를 파괴하고 수많은 주민을 학살하며 그들의 잔혹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훌라구의 바그다드 함락 이후 몽골군은 시리아와
이집트로 진격하며 이슬람 세계를 거의 정복할 뻔했지만 몽케 칸의 사망 소식과 함께 몽골 본국으로 회군하게 됩니다. 이로써 몽골 제국의 서방 정복은 일단락되었고 훌라군은 중동 지역에 일칸국을 세우게 됩니다. 몽골 제국의 마지막 위대한 정복자는 바로 쿠빌라이 칸이었습니다. 칭기즈 칸의 손자이자 툴루이의 아들인 쿠빌라이는 남송 정복에 주력했습니다. 금나라가 멸망한 후 남송은 몽골 제국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강력한 대항마였습니다. 몽골은 남송을 포위하고 서서히 압박해 들어갔습니다. 1276년 몽골군은 남송의 수도인 이만, 오늘날의 항저우를 점령하면서 남송 정복의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남송의 잔존 세력은 계속해서 몽골에 저항했고 1279년 애산 전투에서 남송의 마지막 황제와 함께 모든 충신들이 바다에 몸을 던지며 저항을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이 애산 전투는 남송의 완전한 멸망을 알리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으며 몽골 제국은 마침내 중국 전체를 정복하고 원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쿠빌라이 칸은 이 정복을 통해 제국의 확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중국을 정복한 후에도 주변 지역으로의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1253년 몽골군은 대리국을 멸망시키며 운남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이로써 몽골은 동남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또한 베트남의 쩐 왕조와 버마의 바간 왕조를 정벌하기 위한 원정을 감행했습니다. 몽골군은 베트남의 쩐 왕조를 여러 차례 침공했지만 쩐 왕조의 강력한 저항과 동남아시아의 험준한 지형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특히 쩐 왕조는 게릴라전과 보급로 차단 등의 전술을 사용하여 몽골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결국 쩐 왕조는 몽골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이것은 몽골 제국의 패배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한편 몽골군은 현재의 미얀마 지역에 있던 바간 왕조를 침공하여 1287년 바간을 함락시키며 바간 왕조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바간 지역의 지배는 불안정했고 몽골은 간접 지배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처럼 몽골 제국의 정복 전쟁은 칭기즈 칸으로부터 시작되어 쿠빌라이 칸에 이르기까지 약 150여 년에 걸쳐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서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군사 전략과 전술, 그리고 잔혹함을 바탕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몽골 제국은 군사적 성공 외에도 역참 제도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의 주요 부분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발전시켜 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등 세계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정복은 수많은 인명의 희생과 문화유산의 파괴를 동반하는 잔혹한 역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몽골 제국의 정복 전쟁은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발자취를 남긴 거대하고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